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35년 근무했고 아내와는 4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퇴직 후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는 동창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그 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평소엔 벨소리로 해놓던 사람이 그날은 진동이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있던 그 문장을 저는 보지 않으려 해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정우.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내가 낯설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묻더군요.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겁니다. 거기엔 지난 2달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이번 동창회에서 꼭 보고 싶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이 둘을 낳고 어머니를 모시고 IMF를 버티고 같이 빚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아내의 눈에서 제가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될까봐.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고 화장도 평소보다 오래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건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동창회 장소로 갔습니다. 몰래.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한 남자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설레고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본 순간 저는 45년이 한순간에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재밌었어? 제가 묻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응.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 그냥 그 한 단어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메시지는 더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른 척 평생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나이에 모든 걸 뒤흔들 것인가. 그런데 제가 결심을 하려던 바로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 정우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뵐 수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저를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그를 만나러 가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손은 한참을 떨렸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뵐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왜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은 갔습니다. 아마도 사과 혹은 도전.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고 하지요. 창가 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뭡니까? 그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가정을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흔들어 놓고 그 말이 나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쌓인 4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파킨슨병, 초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분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건 젊은 날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늙은 남자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의 아내를 다시 흔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가져가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그저 그때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한 번만 묻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 남자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적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차였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는지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가 행복했는지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4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내는 행복했을까요? IMF 때 제가 집에 짜증을 쏟아냈을 때 어머니 모시고 살며 아내가 울던 밤 제가 퇴직 후 말없이 TV만 보던 시간들 그때 아내는 행복했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나정우 씨 한 번 더 만나려고 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글자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이별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지 마라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보내줄 것인가.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결정했습니다. 다녀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30년간 숨겨온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1시, 2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도 켜지 못한 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쪼갰습니다.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어. 저는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새 거기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불안했습니다. 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45년입니다. 같이 산 세월이 45년입니다. 내가 뭘 몰랐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30년 전 내가 왜 그 사람을 떠났는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젊은 날 철없던 사랑이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그 진짜 이유를 꺼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떠났어.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지방 발령을 받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정우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 집에 다녀오셨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 집안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그 집안은 가난하다. 장래가 없다. 그 말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서 떠나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제가 외쳤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나를 지킬 힘이 없었어.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정우는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 회사의 도움으로 취직했습니다. 인사권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났어. 아내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날 처음으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평생 죄책감 안고 살까봐.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45년 동안 아내는 제 곁에서 웃었지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했어.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 남자, 아니면 그 시절의 나.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낯선 여자가 아니라 젊은 시절 사랑을 잃은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사람한테 약속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약속?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가겠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45년 만에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뭐야? 당신 인생의 대체품이었어? 그 말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그 사람을 보러 가? 아내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사람, 나 기억 못 알아볼 때가 있어. 공기가 멈췄습니다. 내가 가면 가끔 또렷해져. 여러분, 이건 불륜입니까? 아니면 이별입니까?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 아내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먼저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 속에 두고 혼자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디를? 병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겨울 아침이라 그런지 창밖은 흐렸고 복도 끝 형광등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들릴 만큼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내가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줄은 없었지만 손은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아내를 향해 웃었습니다. 왔네. 그 미소는 젊은 날의 설렘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선생님,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말렸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저는 그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허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의 20살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은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 씨 나야. 그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라져가는 기억과 남겨진 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정우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혜진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숨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 그는 웃었습니다. 너는 웃는 게 예쁜데. 그 말이 병실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질투를 느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나보다 그 한 문장이 아내를 더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왔어.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 얼굴도 잊어버릴 것 같아. 그 말이 저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빚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빚? 그는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망쳤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겁이 나서 붙잡지 못했어.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우는 미래가 두려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아내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대신 그 사람 끝까지 웃게 해주십시오. 그 부탁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대신? 나는 그 대신이었습니까? 병실을 나오는 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결국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해?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후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야. 지금은? 아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는가? 아니면 아내가 내 것이길 바랐는가? 여러분, 노년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어야 하는데 저는 평생 소유로만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작별한 것 같아.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위독하다고. 그 전화는 아침 7시에 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정우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흔들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마지막 애도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아내의 발이 멈췄습니다. 여보, 나 혼자 들어가도 될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가자.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정우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의 떨림은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갔습니다. 정우 씨.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렷해졌습니다. 혜진아. 그 한마디에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장 선명한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또렷한 순간이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라질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고마웠다. 아내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뭐가? 내 인생에 내가 있어서. 그 말이 끝나자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등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30년의 그림자, 질투, 자존심, 그 모든 게 숨을 고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정우에게는 가족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밤, 아내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 그 말은 젊은 날의 고백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말해?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5년을 살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았을 뿐, 같이 들여다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후회돼?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 안 돼. 그때 떠난 것도 지금 다시 본 것도. 왜?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당신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난로입니다. 따뜻하게 오래 남는 것.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독점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 옆에 남기로 다시 선택하는 것. 그 이후로 아내는 정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때 기억나? 우리가 빚 갚던 시절. 우리는 과거를 경쟁하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혹시 비교당하는 것 같아 서럽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당신 곁에 남았습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우의 묘 앞에서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내의 첫사랑은 그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아내의 마지막 사랑은 저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 노년의 사랑은 승패가 아닙니다. 남는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얼굴을 한 번 더 오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전쟁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